안녕하세요. 도쿄에 살고 있는 박씨 아저씨, 도쿄 박저씨입니다. 오늘은 저를 포함한 일본의 월급쟁이들의 용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디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온 지 7년 차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본 온 지 7년 차가 되었는데 급여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2배 이상 올랐는데 그런데 용돈은 그대로다. 이거 좀 올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용돈이 45,000원인데 급여는 2배 올랐는데 용돈이 좀 그대로인 게 좀 이상하다. 이거 좀 올려달라고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문득 했습니다. 하지만 용돈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일단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요. 인터넷에서 좀 알아봤는데 좀 재밌는 조사 결과가 있어서 오늘은 그거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한번 보시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일본 이민 온 지 7년 차가 되었고요. 현재 도쿄에서 거주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 물론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떠난 지 7년이 돼서 잘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냥 재미로 참고로만 봐주십사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오늘 가지고 왔던 조사 자료는요. 머니캠퍼스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용돈 관련된 조사 결과가 있어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왔습니다. 출처는 여기 써 있는 그대로고요. 제가 링크도 걸어 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일단은 맞벌이 부부의 가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1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 결과는 지금 현재 용돈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자는 51%, 여자는 40%가 용돈제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서 46.8%가 용돈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외로 용돈제가 상당히 적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새 가계 관리를 다들 따로따로 생활비라든지 적금만 정해진 금액으로 딱 넣어놓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운용을 하든 쓰고 싶은 돈 쓰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가게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용돈제로 하고 있고 아내가 대부분의 돈 관리를 하고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가계버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수입과 지출의 상황이라든지 투자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대학 선배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용돈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계 관리를 따로따로 하시더라고요. 그걸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아, 요새는 다들 이렇게 하나 보구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럼 일본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일본의 맞벌이 부부들이 어떻게 가계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 중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또 따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용돈 관련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 중에서 용돈제라고 대답하신 468분의 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다들 얼마나 받고 있는지 성별 용돈인데요. 아내분들의 평균이 약 29,000엔이라고 하고 남편분들의 평균이 34,500엔이라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남편분들이 약 5,000엔 정도 더 쓰는 걸로 나오네요. 내용을 좀 보면은 3만엔이 가장 많고 만엔도 있고 2만엔도 있고 이거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10만엔이 좀 눈에 띄네요. 이 5천엔은 대체 뭔지. 그냥 생활비로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5천엔으로 용돈을 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한국에 살 때 제 용돈 5만 원이었어요. 아내랑 결혼해서 1년 정도 한국에서 살았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보니까 제 용돈이 5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45만 원 정도 받는데 아무튼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게 3만 엔 그리고 5만 엔 2만 엔도 있는데 이미 보면은 저보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15% 정도가 5만 엔 정도 받으신다고 나오고 나머지는 4만 5천 엔 7만 엔도 있는데 다 합쳐봐도 20% 약간 넘는 정도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받는 편이네요. 그건 좀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은 걸 보면은 용돈제라고 대답하신 분들의 평균 용돈 금액은 32,000엔. 남편분 같은 경우는 1위가 3만엔, 2위가 5만엔, 3위가 2만엔 정도.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1위가 3만엔 동일하죠. 2위가 만엔, 3위가 2만엔. 크게 차이는 없는데 남편분들 중에서 5만원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네요.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5위가 5만엔이네요. 이게 좀 걸리네요. 5천엔? 얼마나 궁핍하게 생활을 하시길래 이렇게 하시는지
근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뭐 용돈 금액만 나와 있지 이 용돈 금액에 어떤 돈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교재비가 들어가 있는지 식비가 들어 있는지 통신비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용돈인 건지 아니면 이런 건 다 별도로 내주면서 그냥 취미생활 하는데 쓰라고 하는 돈이 5,000엔인 건지 그게 50,000엔인 건지 이런 부분인 걸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게별로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져 있는 건 이렇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는 연령별 평균 용돈 금액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20대, 30대 금액이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높은 편이죠. 33,000엔, 35,000엔 정도. 아무래도 사회에서 열심히 일할 나이다 보니까 그만큼 버는 금액들도 많을 거고 그만큼 또 쓰게 되는 비용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직 결혼 전이라고 하면 본인을 위해서 쓸 돈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금액들이 좀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40대, 50대가 되면서 용돈이 상당히 줄어들죠. 결혼하시고 아이 낳고 집 사고 하면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아이 키우는데 돈도 들어가고 또 아이가 성장하면서 교육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용돈들이 삭감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60대가 되면 아무래도 반대로 아이들도 다 장성해서 독립하고 대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다 상환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이 다시 또 늘어나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네요. 아무래도 그리고 시간들이 더 생기다 보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나 돈들도 늘어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 그렇다면 본인들의 용돈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다. 만족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58% 정도 되네요. 근데 만족하고 있지 않다. 불만이다. 이런 부분들이 17%, 25% 있으니까 42% 정도 되네요. 그리고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다. 52%, 만족하고 있다. 29% 이렇게 되면은 81% 정도가 만족하고 있다. 용돈 액수가 남편분들이 평균적으로 큰데도 불구하고 불만인 경우들이 좀 더 높다.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81% 정도가 만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희망 용돈 액수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가 34,500엔 정도인데 받고 싶은 건 48,000원 정도 받고 싶다고 하네요. 약 5만 원 정도 받고 싶다.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29,000원 정도 받고 있으시는데 37,000원 정도 받고 싶다라고 나와 있네요. 아무튼 만족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좀 더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받고 싶은 금액은 37,000엔 정도,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49,000엔 정도 받고 싶어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받고 싶은 희망 액수가 45,000엔 정도 되잖아요. 제가 지금 45,000엔 받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글렀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 저는 한 달 45,000원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들은 투자에 한 1만 엔 정도, 투자 신탁, ETF 상품 같은 거에다가 한 5,000엔에서 10,000엔 정도 정기적으로 넣고 있고요. 그리고 취미 생활하는데 한 10,000엔에서 20,000엔 정도는 고정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읽고 싶은 책 있으면 이북을 사고요. 그리고 뭐 복권, 예전 영상에도 올려놨는데 제가 복권을 이제 취미로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복권을 이제 매주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게임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유튜브도 하고 육아도 하고 가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게임은 종종 사요. 하진 않지만 사. 영어 공부. 네, 영어 공부를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하지만 그렇다고 실력이 막 늘지는 않는. 하지만 포기하지는 못하는. 그 영어 공부에 대해서 이제 유료 어플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데 거기에 이제 정기적으로 돈을 좀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 대충 합쳐보면 한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소액이긴 합니다만 매달 3,000원씩 기부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비정기적으로 아내랑 딸내미 기념일 선물, 뭐 딸내미 생일이라든지 어린이날이라든지 아내 뭐 생일이라든지 발렌타인데이라든지 결혼기념일, 결혼한 지 아니면 만난 지 3,000일, 4,000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뭐 작은 선물이라든지 케이크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출장 갔다 오면서 뭐 간식거리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사는데 보통 돈을 거의 대부분 거기다 다 써요. 남는 돈들은. 그리고 1년에 4번 정도 파파토모라고 해가지고 보육원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아빠들 모임이 있거든요. 3명 정도 있는데 그 일본인 분들이랑 한 1년에 서너 번 정도 술자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돈을 좀 쓴다든지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돈을 쓰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용돈 인상은 없을 것 같다. 뭐 일단 솔직히 쓸 데도 없어요. 제가 회사 일하고
애기 키우고 집안일 하고 시간 나면 유튜브 영상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뭐 돈을 쓸 시간 자체가 없기도 하거니와 쓸 데도 없기도 하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미 제 용돈이 좀 높은 편이죠. 45,000엔이라고 하는 이 용돈 자체가 7년 전에 이미 너무 큰 돈을 받기 시작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돈을 올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7년 전에 이미 그 용돈을 나에게 줬던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계속 열심히 살아가자.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뭐 용돈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저것 조사해 보니까 적은 것도 아니고 여기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제 용돈이 계속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돈 쓸 일 있으면 아내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고, 특히 유튜브 뭐 마이크를 산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은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가 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돈 쓸 일이 없어. 아무튼 재미삼아 알아봤던 일본 셀러리맨의 용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